뭐 코어부터 하지, 상지 전부 다 평가를 하고 케어를 받는 건 처음이었는데 기존에 있었던 게 10이면은 한 그래도 12, 3점까지 좋아졌고 더 하면 더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시합을 준비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진행한 이벤트 수업 내용 영상입니다. 이렇게 시합을 준비하는 것처럼 운동 강도를 높게 해야 되는 사람들은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한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왼쪽 견갑에서 운동할 때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이셨고, 이런 경우 해결을 어떻게 하고 운동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시면서 만약에 비슷한 증상을 가진 분들이라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의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포징 점검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포징을 잡을 때 크게 불편한 부분을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평가를 진행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라인업 자세 괜찮았고 오른쪽 쿼터 턴 자세도 괜찮았습니다. 이 후면 자세를 잡으실 때도 괜찮았었는데 이 왼쪽으로 쿼터 턴을 돌 때 오른쪽에 비해서 조금 덜 몸통이 돌아간다 라고 느끼셨고, 그 다음으로 프론트 더블 바이셉스에서도 왼쪽 견갑골이 조금 덜 뽑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사이드 체스트에서는 크게 문제없이 포징을 잘 잡으셨고, 백 더블 바이셉스를 잡을 때도 마찬가지로 왼쪽 견갑골이 불편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포징 점검을 마치고 이 왼쪽 견갑골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세부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처음으로 확인한 것은 기초 코어, 복행근에 대한 평가이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복행근을 사용하는 것은 괜찮게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그 다음으로 골반을 돌려서 복사근을 사용하는 느낌을 확인해 보았는데, 이분 같은 경우 복사근의 활성은 떨어지고 잘 쓰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정거근의 기능을 평가했습니다. 이 견갑골 주변의 근육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정거근과 능형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때 정거근의 근력, 힘을 쓰는 능력을 평가해 보았을 때는 오른쪽은 그래도 정거근을 조금 사용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왼쪽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비해서 확연하게 약한 모습과 불편감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뒤쪽에서 견갑골을 잡아주는 능형근 평가도 진행을 했습니다. 능형근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능형근 자체를 둘 다 쓰지 못했고, 아까 백포징을 잡을 때 나타났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흉추와 요추를 신전에서 잡는 것이 아니라 굴곡해서 흉요근막이 살아나는 형태로 포징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있다가 등 운동을 할 때 이분이 쓰시던 습관 때문에 능형근을 제대로 쓰지 못했다라는 것도 알 수 있기 때문에 뒷부분에서 등 운동하는 모습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상체 근육들에서 과하게 긴장되어 있는 부분을 찾는 긴장도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근육들이 과하게 긴장해 있는 근육이 있는 경우에 골고루 자극이 분산되거나 힘이 분산되지 않아서 운동을 방해하고, 이렇게 과하게 뭉쳐진 근육들을 해결하지 않고 운동을 진행할 경우 다른 활성화 운동들을 진행하더라도 제대로 자극이 찾아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긴장이 과한 근육들을 찾아서 움직임을 편하게 만들어 놓는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을 많이 하시거나 힘을 잘 쓰지 못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 어떤 근육이 많이 뭉치냐면 대원근, 그 다음에 상완근, 이두근, 삼두근, 이렇게 힘을 강하게 쓰는 근육들이 뭉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근육이 덩어리 진 채로 툭툭 덩어리가 만져지는 형식으로 근육이 많이 굳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꼭 해소시켜야만 운동이 잘 되고 자극도 잘 올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어깨 외회전과 내회전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는데, 외회전과 내회전 자체는 모두 정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분은 쿼터턴을 돌 때 불편감을 느끼셨는데 특히 왼쪽에서의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수동으로 검사했을 때도 균형이 맞았고, 능동적으로 돌았을 때도 균형이 맞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몸통의 회전 자체에서의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이 쿼터 턴을 돌았을 때의 불편함이 몸통의 회전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평가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운동을 들어갔습니다. 운동을 하기 전에 긴장되어 있던 부분의 긴장을 이완시켜주는 것이 먼저라서 이렇게 바벨처럼 회전하는 곳에 근육을 대고 혼자서도 풀 수 있게끔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덩어리가 크게 뭉치고 과하게 긴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손으로 풀기가 힘들고 이렇게 쇠처럼 단단한 곳에서 푸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우선 뭉쳐있던 대원근을 풀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두근의 긴장을 해소하는 마사지를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삼두근의 긴장을 풀어주는 마사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긴장을 이완하는 동작을 먼저 진행하고 활성화 운동으로 넘어갔습니다. 활성화 운동은 코어를 먼저 진행했고, 아까 평가했을 때 약하게 나왔던 복사근을 먼저 활성시켜서 몸을 제대로 쓸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동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전 운동이 복사근을 운동하기에 굉장히 유용한 동작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능형근의 활성화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능형근의 활성을 먼저 만들고 나서 정거근 운동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정거근 활성화 운동을 먼저 진행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 정거근을 활성시키는데 정거근이 제대로 쓰이지 않는 모습이 확인되어서 대원근을 다시 제가 손으로 좀 강하게 풀고 이렇게 긴장을 이완시킨 상태에서 다시 정거근 운동을 실시했는데, 다시 정거근 운동을 실시했을 때는 정거근을 사용하는 느낌을 정확하게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작을 했을 때 느낌이 정확하게 오지 않는다면 느낌을 정확하게 올 수 있도록 몸 상태를 다시 만들고 운동을 진행하시는 게 훨씬 좋은 순서입니다. 자, 이렇게 활성화 운동들을 마무리하고 활성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포징을 점검했는데, 프론트 더블 자세를 잡았을 때 왼쪽 견갑골이 잘 뽑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쿼터턴 자세를 하였을 때도 오른쪽에 도는 느낌과 왼쪽으로 돌았을 때의 느낌에서 아까 느꼈던 몸통 회전의 불균형은 크게 느껴지지 않고 잘 돌아간다 라고 느끼시는 것까지 확인을 해서 몸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다 라는 것을 확인하고 넘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운동할 때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운동 동작으로 넘어갔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 숄더 프레스를 할 때 횟수가 넘어가면서 왼쪽에서의 저림 증상과 어깨가 불편함을 느끼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운동하는 습관을 보면 삼각근, 어깨가 지쳤을 때 이제 힘으로 관절을 사용해서 억지로 개수를 채우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운동을 하는 이유는 다이어트 할 때 운동 강도가 떨어지면 안 된다는 강박 때문에 이렇게 억지로 횟수를 몰아붙이는데, 이렇게 억지로 횟수를 몰아붙이는 게 사실은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몸이 과하게 긴장하고 오히려 뻣뻣해지는 경우가 많아서 운동의 습관을 바꾸는 식으로 수업을 진행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 삼각근, 그러니까 어깨가 지치는 느낌을 정확하게 받고 어깨가 지치는 것이 확인이 되면 차라리 무게를 낮춰서 드랍 세트로 느낌을 끝까지 실패 지점까지 몰아붙일 수 있도록 운동하는 스타일을 바꾸는 것으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몸 상태가 세팅이 다 되었는데도 불편하다라고 하면은 운동 습관과 운동 자세를 바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순서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 로우 동작, 등 운동을 보려고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 이 로우 동작을 많이 하다 보면 이 겨드랑이 안쪽으로 견갑 하근 쪽에서의 불편함과 팔 저림 같은 증상들이 있다고 해서 로우 동작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로우 동작을 보면 이 등이 굽어진 상태로 견갑골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형태로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등을 둥글게 말고 등 운동을 하는 습관이 있으면 견갑골을 제대로 후인해서 쓰지 못하는 동작으로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습관 때문에 능형근이 계속 약해지고, 이분이 포징을 잡으실 때도 등을 신전시켜서 잡는 것이 아니라 둥글게 말아서 포징을 잡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을 신전시켜서 견갑골을 제대로 쓸 수 있는 자세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먼저 세팅을 바꿔 놓고 운동을 하는 것으로 자세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세 자체의 변화를 만들어야 할 때는 자세 자체의 변화를 만들고,
운동 습관의 변화가 필요할 때는 운동 습관의 변화를 주는 것이 운동을 가르칠 때, 수업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일단은 그동안 저도 PT를 많이 받아봤는데 이렇게 약간 좀 뭐 코어부터 하지, 상지 전부 다 평가를 하고 케어를 받는 건 처음이었는데 제가 약한 부분 같은 걸 저도 잘 인지를 못했는데 이번에 많이 인지하게 돼서 너무 약간 좀 체계적이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원래 약간 운동하거나 뭐 포징할 때 조금 불편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뭐 예를 들어 뭐 견갑이 좀 덜 펌핑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약간 이두근 같은 데에서 살짝 좀 뻑뻑한 느낌이 있었는데 오늘 했을 때 그런 거 딱히 없었고 뭔가 막 드라마틱하게 바뀐 건 아닌데 이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을 하면은 진짜 많이 좋아질 거라는 확신을 많이 받았어요. 기존에 있었던 게 10이면은 한 그래도 12, 3점까지 좋아졌고 더 하면 더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수업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재활이나 교정 수업을 할 때 가장 많이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기초적인 부분만 보거나 기초적인 부분이 없이 너무 운동만 보거나 이렇게 통합하는 과정 없이 각각의 부분만 보기 때문에 실패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동 강도를 높여야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기초적인 몸 세팅도 잡아야 하고 운동 자세, 운동 방법까지도 다듬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통합이 이루어져야만 재활과 교정이 성공적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공부를 하면서 재활적인 부분도 해봐야 되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시합 준비도 나가면서 운동 강도도 높게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도 시합을 준비하고 시합에 나가는 이유가 이러한 몸의 세팅과 운동 강도에 대한 감, 그리고 다이어트가 어떤 느낌인지 이런 실제적인 경험적인 것들을 계속 쌓기 위해서 시합을 준비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동적인 부분과 기초적인 부분을 함께 생각해서 운동을 진행하셔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제 영상이 몸이 불편하거나 운동 강도가 약하거나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